안녕하세요, 무당혜성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신령님이나 조상님을 찾을 때 일단 어떠한 명패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미지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이미지로 이제 찾아보시라는 것이에요. 이제 찾아본다라는 것보다 나한테 오신 이제 조상님과 그러한 느낌들을 일단은 이미지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느낌과 그런 것이 왔을 때 이미지로 많이 떠올려 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라는 것이요. 일단 언어로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인간의 뇌는 이제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나, 그러니까 비읍 아, 니은 아, 니은 아, 이 바나나보다는 그냥 노란색 그 바나나 이미지가 좀 더 빠르고 좀 더 연산이 빠르고 좀 더 이해도 빠르고 떠올리기도 우리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렇다시피 우리가 이제 어떤 신령님이나 조사님이 왔을 때 그것은 이제 이미지로 떠올려 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2신명 탱화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그 이미지를 보면 저거야, 이거야, 내가 봤던 분이 저거야, 내 느낌이 저분이었어. 이런 것들 빨리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오면 이제 그분들이 어떠한 분인지 명패나 아니면 어떠한 직능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어떠한 것들을 막 언어로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몸에서 이제 직이나 어떠한 흥분이나 느낌이나 이러한 것들이 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우리가 신령님과 조상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머니 생각하면 조상님들이 올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왜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익숙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자님, 선녀님의 이미지, 우리가 돈장님, 동자, 선녀, 애기씨 이 말만 들어도 우린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한 이미지로 일단은 생각을 해요. 어떠한 장군이라는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백마 장군도 있고 막 작두 장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장군이라고 하면 그 장군에 대한 이미지, 그 이미지에서 어떠한 이미지, 백마 장군에 가까운지 작두 장군에 가까운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더 디테일하게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령님들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저는 맞이한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게 터져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고,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명패를 들고 오셨어요. 그런 것보다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떠한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좀 더 그게 익숙하고 친숙하고 그리고 빨리 이것을 떠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로 먼저 연산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어로서 이제 처리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말문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제 귀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말로 인해서 나타나거든요. 이게 무당은 구업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말로써 업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 말로 인해서 저주가 되고 주술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이 또 공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이 희망을 품게 되고 기운을 품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물론 행동도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동물하고 가장 다른 거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고, 그러한 의사소통이 디테일해지면서 과학과 문명과 문화와 이러한 것들이 다 발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나한테 떠오르는 이미지가 귀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로 인해서 주술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묶여게 돼요. 그 말로 인해서 주술이 풀리게 되면 이것은 풀려져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묶고 풀고 이게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속에서.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게 전부예요. 어떠한 감정은 잠깐 내가 묶어놔야 되고, 너무 많이 묶어놓은 감정은 우리가 말로써 또는 행위로써 그것을 좀
풀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노래방 가서 노래 실컷 부르니까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아. 그 노래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예. 글을 쓰면 그것이 이제 글문이 되는 거잖아요. 부적을 그려야지만 글문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글 안에, 그 표현력 안에도 그 표현력이 들어가 있고 감정이 묻어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잖아요. 예.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말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냥 느낌에 불과해요. 근데 이 느낌을 가장 근사치에 해당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느낌이 풀려져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그것이 똑같은 소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에는 답답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은 그것은 주술이 아니라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묶임이 풀려져 나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이 저는 귀신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선동적인 문장을 내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이것은 주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져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이 거짓 정보를 받았는데 이것이 거짓 정보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 거짓 정보는 나한테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풀려서 나가게 되는 거죠. 다만 그 자취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상한 신념으로 발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뇌의 또 기본 법칙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 나는 모든 거 다 알고 있다. 너는 모른다. 이러한 것들이 또 세뇌의 기본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히 공부를 하면 신이 죽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부를 해야지만 이런 거에 내가 낚이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우리 조상님이 주기도 하지만 그 힘을 더더욱 발전시키고 내가 힘을 키우는 거는 나란 사람이 그것을 얼마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을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미지로서 처리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할머니가 어떤 모습인지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고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또 이미지로 단편 이미지를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졸라맨 있잖아요. 졸라맨 그림을 책장마다 이렇게 하나씩 그린 다음에 쭉 책장을 쫙 하면 그 졸라맨이 움직이잖아요. 예. 단편의 그림들이 계속 쌓여서 그것을 빠른 속도로 하면 하나의 그림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듯이 우리한테 나타난 조상님들도 그러한 이미지들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장면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로 생각하는 게 일단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만 그 언어적인 영역은 말문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미지로 좀 생각을 하고 이미지로 처리를 하시다가 그것이 좀 편해지면 그것을 이제는 말문이라는 또는 글문이라는 또 언어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구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조사님을 모시고 조사님을 또 맞이하고 또 손님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공수를 내리거나 점사를 내리거나 또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때도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조금 더 답답함이 덜해져요. 우리가 답답한 거는 내가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언어로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답답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가 풀려서 나가잖아요. 그 답답함이. 우리 조상님들을 회원시키는 것도 그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명쾌하게 언어로서 뱉어내지 못하니까 조상님들이 답답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상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는 살아생전에 그 말을 못했던 거예요. 표현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안고 한으로 자기 몸 안에 담고 사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어떠한 말과 행위로서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굿에서 그렇게 우리가 조상님의 신복을 입고 아니면 신령님의 신복을 입고 그렇게 흉내를 내고 그리고 흉내를 내면서 신령님들의 그러한 말투를 따라하는 것도 우리가 다 그러한 연유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자님이 오시면 나 저거 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 행위가 바로 동자님을 놀려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장군님이 오시면,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 왜 자꾸 울고, 장군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만 딱 바뀌잖아요. 말과 행동이. 도사님이 오시면 또 바뀌고, 대관님이 오시면 바뀌고, 창부가 오면 또 바뀌고, 작두장군이 오면 바뀌고, 할아버지가 오면 또 바뀌고, 그런 갖가지 모습들이 내가 정신병자인 게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놀려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아기일 때 엄마를 모방을 하고, 오늘 또 말을 많이 더듬는데, 엄마 아빠를 많이 모방을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말투를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그게 다 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놀려드리는 거예요. 꼭 어떠한 큰 상을 차려서 놀려드리는 것이 놀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굿이라는 행법이 필요해서 놀려드려야 될 때는 그런 식으로 놀려드리면 되는 것이고,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들, 내가 순간순간 표현해야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이미지를 말과 행동으로 내가 뱉어내려고 자꾸 하다 보면 그 행위 자체가 놀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더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풀려서 나간단 말이에요. 묶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놀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님들을 해원하고 싶으면 그 조사님들을 많이 놀려드리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놀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사님들이 하지 못했던 그러한 말을 내가 이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이러한 식으로 뱉어주는 거죠. 답답함이 없어지잖아요. 맞아. 기억이 안 나다가, 뭐지, 누구더라, 맞아. 그 사람. 이러면 이제 이게 알 것 같은데도 기억이 안 나는 그 답답함이 사라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것을 이해를 하면 조사님들을 어떻게 놀려드려야 될지는 개개인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영역에서, 그리고 내가 많은 방법으로 조사님들을 놀려드릴 수 있는 해결책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오늘 진짜 말을 많이 더듬는데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가? 아무튼 말을 더듬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제가 아무래도 그러한 인격이나 어떠한 것이 지금 내 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오늘 왜 어떤 분이 오셨는지 좀 찾아봐야죠. 제가 어렸을 때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제가 5살인가 6살 때까지 말을 못했대요.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우리 집에서도. 근데 진행하는 스님이 얘는 말이 늦게 트이니까 좀만 기다려 보라고 하시니까 정말 그해 말쯤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남들보다는 거의 한 3살에서 4살 정도 느리게 말문이 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많이 더듬고 말하는 표현력도 이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것이 한이 되니까 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한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한을 풀어주기, 어릴 때의 나의 그러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혼자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풀어주기 위한 행위이지 않았을까,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지금 말을 거의 더듬질 않잖아요. 또 그것을 풀어주고 그것을 내가 어릴 때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또 풀려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릴 적에 있었던 어떠한 것들도 나의 기억에는 없겠지만 내 몸은 그것을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들도 나는 모르겠지만 내 몸은 나의 유전인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습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몸은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님들을 회원시켜주는 것 자체가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무속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분들은 무속적인 방법으로 푸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노래로 풀 수 있는 사람은 노래로 풀고, 춤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춤으로 풀고, 글로 풀 수 있는 사람은 글로 풀고, 그림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그림으로 풀고, 어떠한 뭐 작가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작가로 풀고, 운동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운동으로 풀고, 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론이 다 있어요. 그러한 방법론을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일단은 이미지로 생각을 해라. 그림으로 이제 사과라는 이미지를 또 생각하듯이 그런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떠오르듯이 우리 조사님의 모습도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떠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이 느낌이 색깔이 뭘까? 아니면 맛이 뭘까? 냄새가 뭘까?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이 남성을 뜻하는 걸까? 아니면 여성을 뜻하는 걸까? 이 빨간색이 피를 뜻하는 걸까? 피라면 과연 어떤 피? 칼부림이 난다는 뜻인 건가? 아니면 어떠한 여성의 신체적인 그러한 생리적인 주기인 월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이 빨간색 그냥 색깔, 천을 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빨간색 공유를 말을 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자꾸 떠올리면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면서 계속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추적을 하다 보면 어딘가에 닿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게 답이 되는 거죠. 네. 그 순간에는 그게 답이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답이 또 다른 답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를 말하고 나면 그 공수를 까먹어라, 잊어먹어라, 이런 말들도 일리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신경을 계속 쓰게 되니까. 신경을 안 써야지만 그냥 무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신경을 계속 쓰면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주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 변형시키려고 내가 뭔가를 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야 될 곳으로 가게끔 놔줘야 되는 거죠. 네. 까먹고 있지 않으면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일정이나 전자레인지, 뭐 가스레인지 불 끄는 것들, 그런 것들은 까먹으면 안 되죠.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무속적인 이러한 공수와 이러한 점들은 그냥 말하고 나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잊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나도 편해요. 물론 그 말을 들은 제같이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말을 들은. 하지만 저는 그것을 말하고 나면 까먹어요. 예, 그래서 한 달 뒤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말이 나왔지만 지금 보면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변화를 한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조사님들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항상 변화를 하신다. 다양한 모습으로 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좀 허용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넓게 보면 모든 것들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는 세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아무튼 또 주저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영상이 길어져요. 앞으로는 영상을 5분에서 최대 10분, 7분 안으로 이제 찍는 훈련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들을 적어 놓고 이제 제가 조금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현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말을 많이 더벅더벅 많이 더듬었는데 이것도 뭐 어떠한 연유가 있겠죠. 나중에 알게 되거나 좀 지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